성공투자 기원 신기수 전문가 최원주 전문가입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이번 주 2월 중순입니다. 이번 주 한 주간 시장에서 가장 큰 변화를 꼽는다면 뭐가 있을까요? 최원주 전문가님. 저는 뭐 경제 지표 이런 것도 뭐 중요하지만은 결국에는 국내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선물 쪽에서 어제 말씀드렸는데 포지션의 변화가 감지된다는 게 저는 가장 큰 이슈다 그렇게 보고 있고,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그저께죠. 선물 시장에서 대규모 매도 7천 계약 이상 매도가 나왔는데 어제 17,000 계약 이상 다시 매수가 나왔어요. 환매수뿐만이 아니라 신규 매수도 좀 들어온 것으로 보고 있고, 17,000 계약이라는 매수는 최근에 제가 뭐 한 1년 이상, 2년 정도까지도 거의 보지 못한 수치여가지고, 오버슈팅이 나왔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과매수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오늘 상당 부분 또다시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대규모 선물 매도 다시 나올 것입니다. 당분간은 대규모 매수 계속 나오면서 자기네들은 결국에는 주식을 상방에서 좀 팔아치우기 위한 작업, 그러고 하방 포지션을 결국에는 저는 구축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 어제 대규모의 선물 매수는 시장이 과열되어 있다는 징후다라고 판단을 해주셨는데요. 그건 아니고요. 과열되어 있다는 징후가 아니고 과매수다라고. 이제 과매수되어 있다라는 징후다라고 판단을 해주셨고요. 외국인이 2200선에서는 좀 사들이고 2400선 이상에서는 파는 박스권을 형성하면서 시장의 주식을 좀 모아나가고 있다, 이런 증권사의 전망도 있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혹시 동의하시는지 다른 의견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뭐 그거 같은 경우에도 저는 뭐 증권사들의 전망은 그냥 전망일 뿐이다라고 보고 있고, 일단은 작년 9월서부터 상당 부분 국내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매수를 했는데, 외국인들의 매수는 결국에는 미국 시장에서 올해 피봇에 대한 그런 기대감, 그런 전망 때문에 뭐 글로벌 주식 같이 사들인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가지고, 지금 뭐 급격히 또 피봇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없어졌잖아요. 아예 금리가 없을 것이라는 이제 월가에서 또 전망이 있는 만큼 외국인들은 주식이 이제 어느 정도 팔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사전 정지 작업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신기수 전문가님은 이번 주에 어떤 변화를 가장 크게 느끼셨을까요? 이번 주, 저는 이제 계속해서 이제 그 저항대 부딪혀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제일 큰 거는 그 미국 국채금리가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시장의 심리에, 지금 주가만 보면은 이걸 몰라요. 주가만 보면은 시장이 지금 긴축 불안이 커지고 있다는 걸 모르지만, 이거 국채금리가 지금 반등이 나오는 걸 보면은 긴축 불안이 지금 서서히 시장에서 무게중심이 좀 더 커지고 있다는 부분을 알아야 되는데, 어제처럼 이렇게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 주가가 날라버리니까 그런 부분을 잊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계속 좀 주목해서 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간밤에 10년물 국채 금리가 1월 이후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오늘 두 분은 개장 전에 어떤 이슈를 꼭 봐야 된다고 보고 계시는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애플 폴더블 폰 출시 전망, 차량용 반도체 성장, 서버용 파운드리 감소 상쇄, 애플 폴더블 기술 특허 취득, 폴더블 폰 출시 전망입니다. 오늘 폴더블 폰 이슈 알아보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슈는 또 신기수 전문가님께서 잡아주신 이슈인데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폴더블 폰을 두 분 모두 가지고 와주셨으니까 최원재 전문가님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애플이 폴더블 폰 특허를 취득했습니다. 이러면서 애플의 폴더블 폰 출시가 임박했다는 이슈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 관련주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이 이슈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은 애플 같은 경우에 지금 폴더블 스마트폰에 쓰이는 기술인 랩 어라운드 스크린 도면을 특허를 취득을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이제 애플은 폴더블 폰 출시에 대해서 구체적인 일정 함구해 왔고요. 지금도 역시 그러하긴 합니다. 그러나 이제 폴더블 폰 시장이 계속적으로 커지면서 관심 가지면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지금 현재 이제 폴더블 폰 시장 점유율은 삼성전자가 80% 이상을 차지하면서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지금 가지고 있고요. 지금 애플이 폴더블 폰 시장에 눈을 돌리고 이쪽에 관심을 쏟는 것은 결국에는 지금 기존 스마트폰 시장 같은 경우의 성장률은
뭐 2, 3% 정도밖에 매년 성장을 못하고 있어요. 뭐 정체되어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하지만 폴더블 폰 같은 경우에는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작년 대비 출하량이 50% 이상 늘어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본다면 성장률은 뭐 출하량하고 뭐 비슷하게 비례되고 있는 만큼 뭐 성장은 계속적으로 상당 부분 몇 년 동안 계속 이어나갈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애플 같은 경우 폴더블 폰 출시 일정이 이르면 내년이죠. 24년으로 보고 있고 늦으면 뭐 25년. 뭐 결국에는 24년에서 25년으로 출시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상당 부분 국내 폴더블 폰 소재 관련 기업들의 어떻게 본다면 기술을 좀 부품 같은 거를 좀 인용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은 관련주로는 국내에서 파이넴텍, 그다음에 KH바텍, 세경하이테크 등을 들 수 있는데 차트 잠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지수 상승이 뭐 강하게 나타나면서 모든 전 종목이 다 강하게 올라가지고 네. 특별할 거는 없다고 보고는 있지만은 뭐 이런 소식이 나오면은 조금 더 모멘텀을 받을 수 있다고는 보고 있어요. KH바텍인데 뭐 지금 박스권 하단에서 장기적 지금 몇 달 동안 계속 움직임이 박스권에 갇혀 있는 모습, 이런 소식으로 인해서 박스권 돌파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파이넴텍인데 결국에는 KH바텍하고 파이넴텍은 힌지 쪽이에요. 그다음에 조금 이따 말씀드릴 세경하이테크는 특수 보호 필름 쪽이고, 파이넴텍은 테크닉스에서 이쪽에서 결국에는 뭐 인적 분할된 회사잖아요. 최근에 이제 다시 재상장됐고, 혹시 뭐 수혜를 입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세경하이테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경하이테크도 역시 장기간 몇 달 동안 지금 박스권에 좀 갇혀 있는데 상향 돌파도 가능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제 동반한 상승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폴더폰 관련주가 어제 동반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그 애플까지도 이제 접는다는 이슈. 애플 아이폰은 내년, 내후년 정도 출시 전망해 주셨는데 1월 말에 애플 전문 분석가가 또 아이패드 폴더블 형태가 내년 정도 출시될 것이라는 전망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신기수 전문가님, 네, 폴더블 폰 관련주 움직임 지속될까요? 어쨌든 폴더블 폰이 이제 올해 또 출시가 될 거고요. 올해 폴더블 폰 시장은 이제 애플 이슈를 빼고라도 뭐 한 50% 정도 이상 성장할 걸 지금 또 전망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스마트폰 관련주는 제가 이제 스마트폰 시장에 대해서는 이제 가끔씩 이제 그런 말씀드리는데 성장 시장이 아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데, 폴더블 시장은 아직 성장 시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종목들이 때가 되면은 또 이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이제 이런 얘기 나오는 거 보니까 또 종목들이 이제 움직일 만한 타이밍이 이제 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고, 애플이 이제 폴더블 시장에, 진입을 해야지, 이제, 진입하고 나서 한 1년은 지나야지 폴더블 폰 시장이 이제 포화 상태다, 이런 얘기가 아마 될 것 같아요. 폴더블 폰 시장은 계속 이제 커갈 걸로 보고 있고, 뭐, 종목은 뭐 방금 다 이제 보여주셨고요. 저도 이제 같은 종목도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제 움직인 종목을 좀 보시면 아까 말씀하신 파이넴텍뿐만 아니라 TKT, 뭐 PI 첨단 소재, KH바텍, UTI 등등 종목들이 5%에서 8%가량의 상승을 보였는데요. 스마트폰 시장 지난 한 해도 부진했습니다만 올해 그 안에서 애플까지 모멘텀이 더해지면서 폴더블 폰 시장의 성장 모멘텀 주목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슈였고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성장, 서버용 파운드리 감소 상쇄입니다. 네, 어떤 종목에 대한 전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차량용 반도체 관련주 최근 동향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업황 알아볼까요, 전문가님? 예, 일단 그 이번에 보니까 실적이 나온 걸 보니까 차량용 반도체 쪽에서 엄청나게들 지금 뭐 실적이 좀 상승한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일단 TSMC 같은 경우에는 그 TSMC가 이번에 차량용 반도체 때문에 상당히 이제 실적이 좀 좋았던 걸로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 이제 TSMC는 뭐 일단 엔비디아 쪽에서 엄청나게 그 차량용 반도체를 많이 이제 주문을 받아가지고 그쪽에서 이제 많이 그 뭐 상승이 좀 나온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DB 하이텍이 또 있죠. 그래서 이제 DB 하이텍도 요번에 보니까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는데 그 부분이 이제 차량 반도체 쪽으로
늘어난 걸로 되고 있어요. TSMC는 차량용 반도체가 작년 대비해 가지고 74%나 이번에 성장한 걸로 지금 나와 있고요. 그리고 대만 쪽에 차량용 반도체 파운드리가 UMC라고 있는데 이쪽도 매출이 지금 82%가 지금 급등을 지금 했다라는 뉴스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도 이제 차량용 반도체 기업이 있네요. 화홍 반도체라고 차량용 반도체 기업이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도 이제 69.7% 엄청나게 거의 이제 50% 이상씩 전부 다 성장했고, DB하이텍 같은 경우 이번에 영업이익이 뭐 93%나 증가했으니까 또 영업이익률이 46%니까 엄청난 이제 뭐 호실적을 좀 걸쳤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뭐 차량용 반도체 그 업체들 같은 경우 뭐 DB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잠깐 좀 차트를 좀 보면은요. DB하이텍 차트를 보면 이제 요즘에 이제 그 거의 바닥권에서 실적 발표하고 나서 이제 올라오고 있죠. 그러니까 DB하이텍의 제일 큰 약점은 아무래도 이제 그 증설을 지금 뚜렷하게 지금 안 하고 있다라는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영업이익이 좀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은 분명히 이제 단가가 좀 많이 올라가고 있다,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예전에 이제 차량 반도체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많이 움직였던 이제 종목들이 요즘 텔레칩스나 이런 쪽도 결국에는 차량용 반도체로 해서 또 올라가고 있어요. 텔레칩스, 뭐 칩셋 미디어 이런 쪽들도 물론 이제 인포테인먼트 쪽이라 조금 다른 전력 반도체하고는 좀 다르지만은 이렇게 좀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차량용 반도체 쪽으로 뭐 이제 예스티라는 기업이 자회사가 지금 전력 반도체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이제 뭐 바닥권에서 이런 이슈를 타면서 조금 이제 올라올 가능성들 이런 것들을 좀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아까 헤드라인에서도 말씀해 주신 서버용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좀 부진한가요? 아무래도 지금 현재 상반기에는 서버용 파운드리 쪽에는 조금 업황이 좀 부진할 걸로 지금 보고 있죠. 서버용 전체적으로 지금 교체 수요도 하반기부터 지금 시작될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엔비디아 쪽에서 이번에 TSMC에 GPU를 엄청나게 주문을 많이 했다고 그러죠. 그럼 그걸 생산하는 기간이 적어도 뭐 한 서너 달은 걸릴 테니까 그 생산 해내고 나면은 그 이제 엔비디아 결국에는 이제 하반기를 대비를 하면서 그걸 주문을 한 거기 때문에 서버용 쪽도 하반기에는 좋아지겠지만 상반기 동안에는 아무래도 이제 서버용 쪽은 수요가 좀 줄 걸로 지금 보고 있죠. 네, 텔레칩스는 국내 1위 차량용 반도체 설계 기업이군요. 그리고 서버용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이제 업황이 하반기에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셨습니다. 이렇게 차량용 반도체 쪽에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서 관련한 파운드리 기업이라든지 차량용 반도체 기업의 실적이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주목해 주셨는데요. 최원주 전문가님, 차량용 반도체 앞으로 계속 시장이 더 커질까요? 저는 뭐 올해가 이제 작년만큼 차가 안 팔릴 것이라고 보면은 뭐 여기서 시장 규모가 급속하게 커지기보다는 일정 부분 이런 전망을 통해서 수요가 좀 유지만 된다고 하더라도 저는 다행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 차량용 반도체가 앞으로는 뭐 더 많이 쓰일 것으로는 보고 있지만은 전체적인 반도체나 경기도 봐야 되고, 경기가 침체되면 차량 덜 팔릴 것이다라고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만큼 결국에는 경기를 좀 봐야 되지 않느냐. 그거에 따라서 차량이 많이 팔리면 수혜를 입을 것이고, 경기가 안 좋으면 차량 안 팔리면서 결국엔 실적은 예상만큼 안 나오지 않겠냐.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특별히 차량용 반도체 관련주 가운데서 우량하다고 보시는 기업 있으실까요? 저는 뭐 한 두 종목 정도 많이는 안 보고, 국내 시장에서 그렇게 어떻게 본다면 이쪽에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기업들이 저는 많지 않다고 보고 있어가지고 뭐 해성DS나 텔레칩스 정도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시장 전망이 한 조사 기관에 따르면 2025년까지 100조 원, 2021년에 59조 원이었는데 이렇게 한 4년 정도 사이에 두 배는 안 되지만 한 뭐 그래도 80%가량의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 나오고 있는데요. 자동차 시장의 업황 역시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기 민감한 또 금리에 민감한 자동차 시장의 업황 중요하고요. 하지만 현재까지 나오고 있는 실적에서 일단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실적이 호조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 어제 DB하이텍은 10% 강세로 마감됐습니다. 개장 전의 체크포인트 성공투자 기원이었습니다.